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 아마 이제 밀덕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업명은 장보고 포입니다. 장보고 함은 어떤 함인지 좀 설명 좀 먼저. 그 장보고함은 이제 잠수함 획득 사업에 보통 장보고라는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장보고 4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제 돌고래급이라 그래서 HID, UDU 뭐 이런 분들이 수중 침투용으로 만든 잠수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수정이죠. 함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군의 잠수함이 된 게 바로 이 장보고함. 독일이 만든 209급 잠수함을 우리 해군의 요구에 맞게 만든 데가 장보고급 잠수함이에요. 근데 209급 잠수함이 이 디젤로 돌아가는 잠수함 가운데서는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유호트, 그다음에 이제 전차군단. 그만큼 이제 독일하면 이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자랑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장보고함을 도입할 때도 당시 관계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재래식 잠수함 만든 나라가 여러 나라 있거든요. 프랑스도 만들고 뭐 스페인도 지금 하고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러시아, 소련도 있었고. 근데 이제 209급 선정할 때는 이제 냉전 시기니까 주로 이제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보다가 그래도 독일이 잠수함에 있으면 명가니까 얘로 하자. 그래서 얘가 됐죠. 1번 함은 독일에서 건조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배들은 다 우리 대우조선해양 거기서 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해군에 배치된 뒤에는 또 림팩 나가서 또 미국의 항공모함도 이제 모의 격침을 시키고 대단한 활약을 했죠. 우리 해군에게 있어서는 이 잠수함 전력의 토대를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배인데 이제는 이제 교체 시기가 왔거든요. 장보고 3와 장보고 4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네, 하나오션에 이제 견학 갔다가 장보고 3 배치 2를 실물을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09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보고 1, 장보고 2를 사실 조선소에서 다 봤거든요. 거의 그 장보고 3 배치 2는 209급 장보고 2배예요, 크기가. 장보고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톤이 넘는 잠수함이에요. 장포는 지금 한 2,000톤, 3,000톤 중간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 3,000톤에서 약간 이 길이만 줄인 숏바디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재는 한 3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해군이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척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18척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 상황이라 21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향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4를 하는 이유도 이제 장보고하고 214급 장보고 2를 동시에 대체하겠다. 9척, 9척, 18척인데 이거를 9척으로 대체하겠다. 왜냐면 18척으로 묶여 있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향후에 굉장히 핫한 사업이 될 것 같다. 대형 제국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 핵심이 배터리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온을 사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장보고 3 배치 2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고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인 배터리 강국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전기차 이제 관심 있는 거 아시겠지만 화재 문제가 있잖아요. 돌발적인 화재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하는데 좀 주저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냐면 잠수 중에 만약에 배터리 불이 붙으면 그건 답이 없으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성능은 오히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좋은 부분이 많은데 안전성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전기차에 실용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그대로 잠수함으로 가져오면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 4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는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걸 수출 시장에 들고 나가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많이 되죠. 이 장보고 4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또 역할이 게임 체인저라고 네. 하는데요.
다른 나라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몇몇 나라는 그런 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직 발사관이라 해서 이제 미사일을 잠대지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잖아요. SLBM을. 근데 아마 장포도 3,000톤으로 가면 아마 이제 그 수직 발사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필요로 한 나라들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장포에 수직 발사관을 달고 거기에 SLBM을 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서해에서 평양에 직접 타격도 가능하고 그래서 논란이 나요. 2,000톤을 할 거냐 3,000톤을 할 거냐 논란이 전략적인 걸 봤을 때는 3,000톤급으로 가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중요 표적이나 혹은 이제 주변국을 상대를 했을 때 공격할 옵션이 많아지는데 2,000톤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 SLBM을 못 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음이라던가 지금 이제 장보고 3의 여러 가지 뭐 소너라던가 전투체계 이런 거 다 국산을 했고 또 무장도 국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면 거기다 또 성능 개량까지 하면 지금 오히려 장 3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장보고 4가 도입이 된다. 예. 그러면 우리 국내 해군에는 어떤 전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수중 전력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고순도치 전력이죠. 고순도치 전략은 뭔가요? 고순도치 전력이 뭐냐면 이게 수중에 있잖아요.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이 모르는 불시의 상황에도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니까 일각에서는 고순도치 전력이다. 잠수함을 두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한층 강화된다라고 봐야겠죠. 혹시 그 수출에 관련돼서도 얘기하실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톤수가 문제예요. 지금 해외에서 잘 팔리는 잠수함들을 보면 재래잠수함들을 보면 2,000톤급이 많아요. 3,000톤급은 살짝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포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3,000톤급으로 가면은 뭐 SLBM도 쏘고 좋긴 한데 과연 이게 수출 시장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 예를 들면 이제 중소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좀 사기 비싸거든요. 그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6월에 이제 부산에서 마덱스 때 아마 이제 모형들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게 핫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또. 장포 사업은 크기가 핵심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